간은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생화학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간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에 쓰이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생화학 공장이 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셨어요. 레몬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재 박사입니다.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가 신진대사를 한다고 하죠. 그거는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결과물로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각각의 물질도 만들어내지만은 찌꺼기로서 활성산소도 만들어지고요. 탄소도 만들어지고 요산도 만들어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정맥을 통해서 우리 폐로 가서 다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은 활성산소나 요산이나 그 외의 찌꺼기들은 우리 인체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에 들어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과 셀레니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꼭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몸의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칼륨이나 칼슘 또한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 외에 또 활성산소는 우리 혈관에 아주 심각한 독성 그리고 피해를 입힌다고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그로 인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기산이 그 어떤 과일보다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증상에서 나아지기 위해서 먹는 과일보다는 원래 우리 인체의 원리에 의해서 원래 많이 먹어야 됩니다. 원래 인체는 신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과일을 많이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정상적인 대사에서 나오는 활성산소, 요산 그리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여서 독소로 우리 인체에 남게 되고 그 독소가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의 기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먹는 식품의 기준은 첫 번째,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인체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식품이 바로 레몬입니다. 몸에 좋은 레몬, 어떤 분들이 드시면 특히 더 좋을까요? 남녀노소 다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레몬을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보통 드시는 분은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비타민과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우리 아이의 발육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또 남자분들 그냥 활동하시는 남자분들도 레몬을 드시면은 피로함 그리고 기억력 상승 또 정력 상승 이런 모든 것들에 좋은 결과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레몬은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는 과일이에요. 우리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은 혈액으로부터 오는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을 잘 받아야지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재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 하루하루의 컨디션은 혈액순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나 좋습니다. 레몬이 간 건강에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레몬이 간 건강에 좋은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생화학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간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에 쓰이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생화학 공장이 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간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간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간세포도 우리의 위장세포나 또 대장세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건강하고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혈액 안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체에서 레몬보다 혈액순환을 잘 하게끔 만드는 과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레몬에 있는 유기산이 우리 혈관 막힘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혈관을 탄탄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혈관의 근육을 탄력 있게 도와주는 일 또한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레몬 안에 있는 강력한 해독작용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성의 물질들을 없애고요. 그리고 레몬이 우리 인체의 모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간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간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풍부해질 거고요. 두 번째는 레몬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간이 일을 하는 원료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몬은 간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레몬 섭취법은 무엇인가요? 레몬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얼마나 먹어야 될까, 또 언제 먹어야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레몬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즙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레몬을 그냥 씹어 먹게 된다면은 거기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우리 인체의 소화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에 있는 섬유질을 전부 다 제거하고 레몬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을 물의 형태로 담아서 먹는 것이 바로 레몬즙입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먹게 된다면은 섬유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위와 간에 부담이 되지 않고요. 또 흡수율을 그냥 우리가 씹어 먹을 때보다 74%에서 85%까지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이 레몬즙으로 드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좀 심한 위염이 있다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이 들어가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몬을 먹고 속이 아프다, 그러면은 레몬이 내 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써 위염과 위궤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위가 산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장의 산송도는 산도 2입니다. 그리고 레몬의 산도는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위에보다는 약간 더 알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직접적으로 위에 피해를 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위염이 있다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레몬을 드시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몬즙을 내줘서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레몬이 희석이 돼서 레몬의 자극을 주는 게 훨씬 덜 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약간 더 약산성인 오렌지 주스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의사 선생님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침에 속이 많이 쓰리대요. 그리고 신 걸 먹으면 속이 더 쓰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단독 오렌지 주스를 집에서 직접 짠 즙입니다. 드시고, 점심 드시기 전에 또 한 번 더 드시고,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하루에 3번 먹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나 위가 쓰린데 신 걸 먹어도 괜찮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속 쓰린 게 금방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해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위가 속 쓰린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 인체의 항상성에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혈압이나 혈당이나 또는 내 위의 산도를 일정하게 맞춰 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는 약산성이에요. 산도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위의 산도는 2예요. 이때 우리가 5 정도의 약산성의 오렌지 주스를 주게 된다면은 위는 산도 2를 맞추기 위해서 알칼리를 더 생산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칼리가 위염을 치료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다, 오렌지부터 시작하시고요. 아니면은 레몬에 물을 타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속쓰림이 완화가 되고 레몬을 먹어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위가 되게 됩니다. 또한 레몬을 드실 때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소화에 지장을 주지 않고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공복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드실 때는 식후에 드시지 마시고요. 꼭 식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드세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되냐인데, 문제는 우리가 인체에 많은 양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산 또한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는 혈관도 많이 막혔고요. 원치 않는 결석들도 많이 생겼고, 또 심각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석이나 석회를 해결하고 혈관 막힘을 해결하고 또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만 있다면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체가, 즉 우리의 소화기가 기능이 저하가 돼서 많은 양의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위장이 나빠서, 내 장이 나빠서 이걸 못 먹겠어가 아니라 내 장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레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잔 정도 시작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체를 살펴보면은 하루에 한 잔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잔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잔 정도, 그런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하루에 2잔, 그리고 2잔도 괜찮아요. 그럼 하루에 3잔. 3잔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기 바로 전에도 한 잔 더 하면은 하루에 4잔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 레몬 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가요? 레몬을 드실 때는 꼭 집에서 직접 생즙으로 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 파는 여러 가지 레몬즙들, 특히 요즘에는 얼린 레몬즙이 아니라 그냥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팩으로 나오는 레몬즙들도 많은데, 그러한 레몬즙들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멸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멸균에는 화학적 멸균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멸균이 있는데, 화학적 멸균은 우리가 알듯이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UV, 자외선을 쬐는 멸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균도 죽지만은 화학적인 멸균 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영양분도 같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UV로 인해서 균을 죽이는 거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세포가 죽는다는 것은 영양세포 또한 죽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나 UV로 살균이 된 제품들은 원래 레몬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식초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몬의 역할과 식초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드시고 싶다면 꼭 집에서 직접적으로 즙을 내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이 멸균 방법 중에서 고압 멸균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에 균을 죽일 수가 있다면 영양분 또한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뭐 레몬 주스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가공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초가공식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공식품 하면은 과자나 빵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레몬 주스나 또는 건강기능식품 또한 초가공식품이나 가공식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매번 갈아먹기 힘든데 레몬을 냉장 보관해도 되나요? 내가 매번 갈아 먹기가 귀찮아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레몬즙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얼리셔야 됩니다. 얼리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만약에 아침에 만들어서 12시간까지는 냉장 보관이 용이하지만은 이게 1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얼리시고요. 얼린 다음에 이거를 중탕을 해서 녹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얼린 즙을 녹일 때 하는 방법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실온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넣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 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의 영양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요. 산화시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가열을 한다거나 넣게 된다면은 온도 때문에 영양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온에 오래 놔두게 된다면은 생즙 안에 있는 균의 번식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얼린 즙을 많이 먹는데 이제 딱 레몬즙을 얼린 거를 꺼내요, 아침에. 그런 다음에 그 스텐데아 있잖아요. 스텐데아에 미지근한 물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담가놔요. 그러면은 얼렸기 때문에 스텐데아에 있는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40도 이하입니다. 이거를 놔두면 금방 식잖아요. 그러면 또 미지근한 물을 또 받아줘요. 이렇게 한 2-3번 받아주면은 레몬즙을 얼린 그 팩이 살얼음이 집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다 부서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미지근한 물을 1-2번 받아주면은 딱 먹기 좋은 실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됩니다. 이때 드시면 되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저는 제 와이프와 제 아이들 것까지 한꺼번에 다 녹여요. 그렇기 때문에 10몇 개를 그렇게 녹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6분,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레몬수 대신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해도 괜찮은가요? 요즘에 레몬의 효능이 많이 알려졌고 또 실제적으로 레몬에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들이나 여러 가지 레몬 가루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의학 논문을 살펴봐도 어떠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문헌들 중에서 질이 낮은 문헌들 중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은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러한 논문들은 질이 낮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얘기해서 레몬 영양제나 레몬 가루 같은 것들, 건강기능식품들이 우리 인체에 질병을 예방해주고 또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문헌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문헌들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첨가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던 미네랄, 효소와 비타민은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남아있는 것은 영양이 아니라 화학약품들, 첨가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학약품들이 우리 인체에 반짝나는 효과를 나타내게는 할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인체에 독소를 공급하고 그 독소가 쌓이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간 기능이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첫 번째는 발의 각질이고요. 두 번째는 피곤함,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불량, 네 번째는 알러지, 다섯 번째는 각종 염증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에 각질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겨울이라고 알고 있고 그게 또 건조해서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발의 각질은 진균 감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좀입니다. 이 무좀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인체에 있던 진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이 무좀인데요.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바로 혈액이 산독화됐다는 겁니다. 혈액이 산독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잠복해 있던 여러 균들이 활동을 하고 알러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혈액을 산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간은 열심히 해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해독의 기능이 떨어질 때 바로 발의 각질, 즉 무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화인데 이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그리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면은 음식이 흡수가 되지 않고 위나 장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때 썩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가스예요. 방귀고요. 방귀가 나오면은 메탄가스가 같이 발생하고 활성산소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손을 쓰고 있는 것과 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신진대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예요. 효소가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게 되고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식욕도 떨어져요. 왜냐면은 대사를 할 때 많이 필요한 게 에너지인데 대사가 늘어져서 불완전 신진대사가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연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체가 해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독소는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몸에서 각종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염증들은 관절염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염증 증상들, 두드러기나 간지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염증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흔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두통, 그리고 어깨가 결린다든지 배가 아픈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이런 근육이 한 번씩 아프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염증 반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 기능이 약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간 기능에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 바로 당근입니다. 이 당근은 채소 중에서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칼슘 외에도 우리 인체에 가장 강력한 항암제 그리고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이에요. 근데 칼슘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그 무엇보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가 바로 당근입니다. 그래서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채소를 꽂으라 그러면은 당연 당근입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도 꼭 필요한 것이 당근이고요. 당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당근을 생즙으로 먹는 이유는 이 당근 안에 있는 핵심 영양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근에 있는 가장 핵심 영양분은 칼슘,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G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150여 종 되는 알카로이드가 들어있고요. 각종 미네랄, 마그네슘, 셀레니엄, 아연, 망간, 그 외에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근의 섬유질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아주 열심히 꼭꼭 씹어서 그러한 영양소를 추출해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영양소를 가장 많이 추출해내서 우리 인체에 공급을 하는 방법이 생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즙으로 먹었을 때는 입으로 씹어 먹었을 때보다 우리 장에서의 흡수율이 3배, 4배, 또 어떠한 연구는 80%까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먹는 방법,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생즙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당근을 먹을 때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불에 가열을 해서 그리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이 방법은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드시는 이유가 당근에 있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불에 가열을 하게 된다면은 세포 막 안에 있는 즉 섬유질 속에 숨어 있는 영양소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파괴된 상태로 나옵니다. 우리는 영양의 질을 생각해야지 영양의 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파괴된 영양분이 나오는 것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영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영양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이 나온다 그래도 그 영양이 죽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리브유를 같이 먹는 것도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은 영양을 아무리 흡수를 잘하고 또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인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게 됩니다. 불을 가하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의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는 각종 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근을 삶아 먹었을 때 우리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옛날부터 쭉 나오는 연구들인데 요즘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정제에 있는 산화칼슘은 혈관을 막는다라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이 산화칼슘은 우리 인체의 혈장 안에 있는 물과 합쳐지면은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당근을 가열하면은 당근 안에 있는 칼슘도 산화칼슘이 됩니다. 칼슘 정제에 있는 산화칼슘 그리고 당근에 있는 산화칼슘 똑같은 산화칼슘이에요. 이 산화칼슘을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면은 우리 혈관을 막는 역할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근은 삶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꼭 생으로 그것도 효과와 소화와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즙으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즙을 내는 대신 시중에 파는 당근 주스를 마셔도 되나요? 시중에 파는 당근 주스와 우리가 직접 집에서 내려 먹는 당근 주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당근 주스는 첫 번째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되는 동시에 많은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양분이 변형을 해서 우리 인체에 해를 입히는 영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영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당근 안에 있는 과당 또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열을 가하기 전에 만약에 생즙으로 먹게 된다면은 당근 안에 있는 과당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하나의 컴플렉스로 존재를 하면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만은 멸균 과정을 통해서 변형된 과당은 정제된 과당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려 먹는 당근즙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내려 먹는 거를 좀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또 우리가 정말 좋은 거를 내 손으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는 것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우리 인체에 정말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당근을 처음에 즙을 내서 드실 때 당근즙을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 더 고운 망을 사셔서 필터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물만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근 물은 물 안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게 딱 담겨져 있어요. 그 상태로 드시는데 처음에 드실 때는 200cc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드시는 시간은 식전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에 당근즙을 드시고 소화, 흡수 충분할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을 하시되 내가 한 잔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 소화에 부담이 없다는 게 느껴지신다면은 한 잔 더 늘리세요. 그래서 아침 전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그리고 또 괜찮아요. 그렇죠? 소화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3잔 정도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채소는 무엇인가요?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채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채소는 샐러리입니다. 이 당근과 샐러리를 같이 즙을 내서 먹는다면은 당근의 강력한 항암 작용과 또 당근에 있는 칼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지만은 샐러리는 항염 작용이 강합니다. 당근 샐러리 주스를 드시는 분들은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바로 알러지예요. 당근이 간 기능을 원활하게 시켜주고 또 샐러리 또한 그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각종 염증 반응들, 두통부터 여기저기가 아프고 내 속이 쓰리고 두드러기가 나고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있는데요. 당근은 220g, 그리고 샐러리는 100g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채소의 수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한 250cc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드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세요. 레몬즙과 당근즙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이 레몬즙과 당근즙은 이제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 충분한 소화와 흡수의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즙을 먹고요. 그런 다음에 30분에서 40분 후에 있다가 당근즙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식사를 해요. 이게 딱 좋은 터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통들 다 생각을 하세요. 나는 차가운 성질이야. 아니면은 나는 위가 차서 차가운 채소가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인체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체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즙을 먹고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나오는 것들은 내 장의 유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해균을 해결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유해균을 해결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백혈구고요. 내 백혈구가 잘 일을 하려면은 간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원래로 돌아가서 간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레몬과 당근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딜레마가 생기게 돼요. 방법은 레몬과 당근즙의 양을 처음에 줄여서 내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양부터 다시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기 시작을 하면은 가스도 줄어들고 또 설사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레몬 먹고 당근 먹고 내가 먹었는데 가스가 나고 설사가 나요. 그러면은 양을 한 반으로 훅 줄여보세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양으로 또 계속 먹습니다. 한 2주나 3주나 드시다가 또 양을 한번 살짝 좀 늘려보세요.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내 몸에 있는 유해균이 없어졌고 건강해지셨다는 겁니다. 점점 내가 먹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하시면은 그만큼 내 소화기관이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